안녕하십니까. 꼴레꼴레 이탈리아의 김창성입니다. 오늘은 이태리 와인의 특징적인 부분, 어, 신맛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미각이 이제 네 가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 단맛, 짠맛, 그 다음에 쓴맛, 신맛이 있습니다. 이,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맛 중에서 사실 음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산도인데, 그 산도 애시드티 신맛이죠. 근데 이 신맛이 단지 우리가 미각에서 느끼는 이 신맛이 그 음식하고 잘 조화가 되고, 그리고 음식을 질리지 않게 만들죠. 깔끔하게 혀에서 정리되게 만들어서 음식이 질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 그 음식을 드실 때 와인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음식을 섭취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음식이 쉽게 질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하고 비슷하면 그 중국의 차 문화 있잖아요. 차를 마시면 이게 타닌이라든지 안에 있는 산도라든지 이것 때문에 입을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음식들 많이 기름진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를 드시게 되면 다양한 음식들을 이제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와인도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와인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 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맛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도입니다. 이게 신맛.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태리는 이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바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수산물도 풍부하고, 이 평야도 있습니다. 이 농산물이나 임산물, 이게 축산물, 소나 이게 양이나 염소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치즈도 많죠.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이런 뭐 가벼운 치즈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 이게 알프스 쪽에 가면 굉장히 오래 묵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뭐 그라나 파다노도 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포르마죠. 그러니까 치즈라고 하는데, 그 그라나 파도뿐만 아니라 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제가 이 기억력이 이제 슬슬 이제 갑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같은 그런 치즈들, 이렇게 단단한 치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산악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없는 식자재가 없을 정도로 되게 생산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이탈리아인데, 이 이탈리아가 그래서 그런지 서양 요리의 이제 근간이 됩니다. 역사가 깊죠. 이태리 사람들의 미식이라면 뭐 이미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식자재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고, 풍부하다는 얘기는 저렴하게 쉽게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 가면 그 음식값이 다른 북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저렴하면서 다양하고 또 맛있는 요리를 이제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태리를 미식 여행 하시는 분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런 이태리 음식하고 가장 잘 맞는 게 사실 이태리 와인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이태리 사람들은 이 와인을 음식의 일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999년 이후부터 이 수입업을 시작하면서 100여 차례 이상 이탈리아를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만나고, 심지어 같이 생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음식도 테이스팅하고 이제 그래 봤는데, 한 번도 흥청망청거리면서 막 이렇게 술 취해서 이제 흐느적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드실 때 꼭 와인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드시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야 다 이 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인을 이제 시음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 같이 음식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제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인을 지나치게 드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전해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주류 문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주 문화 자체가 이제 빨리 먹고 가자 뭐 이런 건데 이태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태리 와인을 좀 약간 비하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태리 와인은 음식의 신여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이태리 와인이 성장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좀 바뀌냐면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데 그게 이제 슈퍼 토스카나 와인이 이제 등장할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볼게리의 그 유명한 생산자가 있잖아요. 볼게리가 뭐냐면 리보르나 아래 그로세토 위쪽이죠, 여기. 여기 보면 도노라티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노라티코 안쪽에 들어가면 볼게리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볼게리. 리죠? 예, 예,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테누타 상기도 요노가 그 지역에 가서 와이너리를 조성하고 그 와인을 만든 게 이제 사시카야인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와인인데 원래 이 볼게리 쪽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슈퍼 토스카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그 따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슈퍼 토스카나를 만들 때가 뭐냐면 1964년에 와이너리 오픈하고 1968년 첫 빈티지를 내요. 사시카야를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게 알려지고 이렇게 그 시중에 판매되고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이게 널리 확산되는 게 이제 1970년대 중후반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전후 복구된 이후에 그 와인이라는 건 그 나라 경제 사정하고 굉장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 되는 그 생활 이게 소비 수준이 돼야 이제 와인이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중후반 돼서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와인 수준이 좀 달라진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게 와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와인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게 그때 당시에 좀 국제적인 표준이었던 그 보르도 와인들 보르도 스타일 여기 이제 그 볼게리에 가져다가 심은 포도 품종이 다 이제 보르도에서 가져온 그 캐비넷 소비뇽이라든지 캐비넷 프랑 멀롯 이런 그 프랑스 품종들을 가져다 심은 겁니다. 굉장히 그 시도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하고 이태리는 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 품종을 가져다 심을 때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죠. 심지어 그 프렌치 오크를 가져다 쓸 때도 호구마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오크 생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은 또 그 프랑스 오크를 가져다 써냐라는 뭐 그런 수많은 이제 비난도 받고 그랬습니다. 뭐 늘 개척자는 그런 그 비난을 듣죠. 근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로 와인을 이제 되게 획기적인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마셔보니까 이 지역 되게 덥거든요. 맛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 지역이 이제 이 내륙 쪽이 이게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그 되게 전통적인 생산 지역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이 와인이 야 이게 보르도 와인이 아니냐? 보르도 와인치고는 훨씬 더 그 더운 냄새가 나고 맛있으니까 이게 사실 위도가 보르도하고 비슷해요. 이 볼게리가 되게 재밌는 죄송합니다. 예. 보르도가 훨씬 더 낮은 여기 남프랑스 있잖아요. 남프랑스 지역의 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와인들이 되게 마실만하고 구조도 좋고 맛있다는 거죠. 맛있다는 얘기는 산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요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전엔 뭐 어쨌냐? 그 이전에는 미국 시장에는 대부분 이제 이태리 와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태리계 미국인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으로 넘어간 그 이태리 남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시큼한 이태리 와인들을 이제 소비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미국인들은 그 이태리 와인들이 시큼하니까 잘 안 마셨단 말이죠. 그 실제로 미국의 와인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런 슈퍼 토스카나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이 아래쪽, 그러니까 남부 이탈리아의 뿔리아라든지 시칠리아 와인들이 저렴하면서 되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맛있더라는 거죠. 이게 당도가 좀 장당감이 좀 있는 그런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태리 와인들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태리가 그 지구 온난화에 이제 빨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이 알프스 그러니까 오스티아라든지 독일에서도 레드 와인을 이제 생산할 정도로 날씨가 더워진 겁니다. 이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레드 와인 생각도 못했어요. 전부 다 화이트 와인만 조금씩 만들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레드 와인을 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더워진 겁니다. 뭐 원튼 원치 않든 그러한 게 더위 때문에 이 바롤로 지역 역시 스타일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풍만한 스타일로, 예전에는 이제 날씨가 추우면 와인의 스타일이 되게 예리하고 섬세하고 좀 우아한 그런 와인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산도의 영향이 아주 되게 지배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서늘한 지역의 와인들은 이게 수확이 늦어지잖아요. 서늘하게 오랫동안 이 수확이 포도가 익어가면서 수확이 늦어지면 이게 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바롤로라든지 바르바레스코 이 지역들의 와인들은 마셔보면 되게 예리하고 섬세하고 좀 구조가 강건한 그런 와인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은 좀 이제 스타일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는 이 산도가 주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와인의 롱제비티, 그러니까 수명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조가 좋은 이게 스트럭처, 그러니까 뼈대가 좋은 사람이 이제 오래 장수하는 것처럼 와인도 산도가 좋은 산도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와인들이 되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생명이 오래 이제 보관을 할 때도 되게 용이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산도가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아는 명산지들, 이렇게 바롤로라든지 이쪽에 있는 브루넬로라든지 나폴리 안쪽에 있는 아벨리노라든지 베네벤토 이런 지역들의 산도가 좋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알프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돌로미티 지역, 여기는 이제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주들 거기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들이 되게 미네랄도 좋고 산도가 아주 풍부한 그런 와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탈리아 와인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위주로 해서 결국 생산되기 때문에 산도가 충만한 풍부한 그런 와인들을 지금도 선호하고 있고, 그런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태리 와인들이 왜 산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그 댓글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